안녕하세요. 최대 입시의 신 민준쌤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 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많이들 궁금하시죠?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겠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행하자마자 수능 등급제처럼 바로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학생 지원 강화, 수행평가 개선, 학점 이수 기준 강화, 세특 글자 수 조정, 운영 여건의 격차 해소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대책이 체육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가보시죠.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아는 거는 TMI고, 또 굳이 그걸 알아봐야 학생들에게 더 혼란만 괜히 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학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큰 주요 사항으로 중3 대상의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탐색을 강화하고요. 설계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한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진학 전부터 나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로만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거기에 대한 완화된 조치,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으로 보충 지도의 시수가 변경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한 학점당 5시수 했던 거를 3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교사분들의 부담이 좀 줄었는데요. 기존에는 학생이 한 과목에서 성취율 40% 미만, 즉 성취 최소 수준을 미달했을 경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점 취득을 돕기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일명 최성보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최소 수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이 최성보를 통해서 총 15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말이 15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시간 채우기에 급급했었던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요, 굉장한 부담이 됐었어요. 기록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억지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충 지도의 시수를 이렇게 3시수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3학점짜리 기준을 봤을 때 15시수로 해야 되는 걸 9시수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변경도 얼마나 우리 교사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지는 모르겠으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출결 관리도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출결을 과목 담당 교사가 관리했었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 대한 부분은 수학 선생님께서 출결과 조퇴, 결석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학생들마다 또 과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원도 분산이 되면서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도 많아진 거죠. 교사 입장에서도요, 출결 관리마저도 행정 업무상 굉장히 부담이 된 거야. 그래서 개선한 것이 이렇게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임 교사까지도 세특의 특정 과목까지 다 병행이 가능해졌다. 즉 출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 담임 선생님과 공유해야 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세특과 연관된 얘기를 드렸지만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또 담임 선생님 뭘 적어요? 생기부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십니다. 그러한 걸 써주는 담임 선생님과 이 관계와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선생님의 교권 강화로 인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 전략도 이 방향에 맞춰서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제 학생부 기재의 이제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공통 과목 하면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과 같은 공통 과목의 세특 글자 수가 총 1000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학기당 250자, 총 500자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좋은 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게 써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학기당 500자씩 적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복붙을 하거나 글을 그냥 짜집기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양만 늘리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줄어든 만큼 글자 수 기재가 줄어들었으니까 생기부를 기재해 주시는 이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고, 대학교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1000자 볼 거를 500자로 이제 짧게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와, 정말 학생들을 잘 뽑아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안 적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것보다 어떤 또 양질의 활동들을 하느냐,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공 적합성과 탐구의 어떤 깊이, 그런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변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 제 생각인데, 지금 현행에서는 3학년 1학기를 500자로 채워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니까 3학년 1학기 기준 250자까지밖에 채울 수가 없는지, 아니면 500자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발표 사항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도 점검하고 아이들 컨설팅하는데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운영 여건 및 이제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되게 짧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방 고등학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 수나 뭐 교원 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서울권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열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이 심화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려고 해도 학교에 담당 교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제 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의 전문대나 거점대학과 연계, 거점 국립대면 어디겠어요? 뭐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뭐 이런 학교도 있겠죠. 이런 학교와 연계해서 선택 과목을 이제 개설하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땡땡대학교 뭐 스포츠 재활학과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스포츠 건강의 기초 막 이런 과목들, 과목명만 들어도 얼마나 막 듣고 싶겠어. 운동 재활의 뭐 실습 막 이런 과목들이 개설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땡땡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개론, 요즘 막 고3 학생들 보면요, 뭐 스포츠 심리, 뭐 생체 역학, 뭐 영양학 이런 내용들을 되게 구체적인 전공명을 기재해서 세특에 많이 녹여내는데, 이러한 과목들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지방의 거점 대학들과 혹은 전문대학과 연계해서 이제 개설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외 대학의 뭐 이중 학점제와 좀 유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제가 들은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뭐 수업을 듣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 체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전공 적합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 내용들을 진짜 따라올 수가 없어. 진학할 대학에 가서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발표한 사례가 있다거나, 내가 뭔가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다거나, 심지어 뭐 논문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막 세특에 적힌다고 생각해봐. 이걸 이길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그만큼 메리트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3-1로 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형들과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빙대
학생 교수나 혹은 강사들이 실제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이러한 수업들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 2026년도에 발표 사항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 좋겠고, 또 이 내용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또 민센TV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짧게 언급된 내용이었는데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시간표나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고도화라는 그런 내용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럼 학교는 그 선택한 과목들을 잘 조합해서 시간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녹록지 않았죠.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이 우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선택 과목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또 둘 중에 또 하나를 막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원 수나 이제 학생 수가 적은 그런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 그런 선택 과목 개설들이 이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보장했지만 학생 선택권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학교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고교 학점제였습니다. AI 기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AI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일일이 다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게 도움이 된다? 그럼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큰 행정적 업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도화 기능에는 한 학생이 1학년 때는 이제 수학 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스포츠에 대한 이해, 스포츠 건강에 대한 걸 들었어. 그러면 3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자동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서 선택 과목들로 또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연결성 있는 나의 진로 탐색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기반의 어떤 시간표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고도화가 되면 사실은 체육대학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민센TV 구독과 좋아요 안 한 학생들이 있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교 학점제 폐지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도 불가능하다라는 건 학교 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 변화된 고교 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가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 학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노력, 완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가져왔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 축소,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의, 나의 최대 입시, 최대 학종에 대한 전략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교육부의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양보다는 질,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정성, 막연함보다는 구체성,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민주쌤도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입시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입시, 최대 학종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 민중쌤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